재미있는 할리우드 영화도 많은데 굳이 한국 영화를 보자고 나는 자막을 읽으며 영화를 보는 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싫은데 미국 영화관 앞에서 한 여자가 친구에게 한국 영화를 보자고 제안하자 친구는 자막이 있는 영화는 보기 싫다며 한사코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친구는 계속 설득해서 한국 영화를 보자고 하는데요. 미국 영화관 앞에서 이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미국 시카고에 사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회계사였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늦은 밤까지 숫자와 씨름하는 일상이었죠. 주말이면 친구들과 쇼핑몰에 가거나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김치와 삼성, 그리고 가끔 뉴스에서 들리는 북한 관련 소식 정도, 그게 제가 아는 한국의 전부였죠.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좋아하긴 했지만 주로 할리우드 영화나 유럽 예술 영화를 즐겨봤어요. 아시아 영화, 특히 한국 영화는 제 관심 밖에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네요. 회계사로서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마치 제 인생의 퍼즐에서 중요한 조각 하나가 빠진 것 같았달까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이게 어른의 삶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저를 부러워했어요.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수입, 밝은 미래, 겉으로 보기엔 정말 좋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었어요. 뭔가 더 의미 있는 것, 제 영혼을 울릴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한 편의 영화를 만나게 됐어요. 그 영화가 바로 기생충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영화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우연이란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인생을 바꾼 그날도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 후 친구 제시카와 만나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그녀가 영화 한 편을 보자고 제안했어요. 에밀리, 요즘 모두가 이 영화 얘기를 해. 기생충이라고. 한국 영화야. 한번 볼래?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내키지 않았어요. 자막을 읽어가며 영화를 본다는 게 피곤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제시카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동의했죠. 그때만 해도 이 결정이 제 인생을 뒤바꿔 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영화관에 들어서자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다들 기대에 차 있는 듯 했죠. 자리에 앉아 스크린을 바라보는데 왠지 모를 설렘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자막을 읽느라 조금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막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완전히 영화 속으로 빨려 들어갔죠. 기택 가족의 이야기가 펼쳐질수록 제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그들의 처지에 공감하면서도 때로는 그들의 행동에 분노하기도 했죠. 영화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고 매 순간 저를 놀라게 했어요. 특히 저에게 큰 충격을 준 장면은 지하실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는데요. 부잣집의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어두운 비밀과 지하에 갇혀서 수년 동안 숨어 지낸 남편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사회의 이면과 불평등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동안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뭔가로 가득 찼어요. 그게 감동인지 충격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죠. 극장을 나오면서 제시카가 물었어요. 어땠어, 에밀리?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나 집에 가야 할 것 같아라고 말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영화의 장면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대사들이 귓가에 울렸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걸요. 기생충을 본 후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탐험가가 된 기분이었어요. 한국 영화라는 미지의 대륙을 발견한 거죠. 그 이후로 저는 한국 영화를 찾아 헤매는 일에 푹 빠졌어요. 제일 먼저 본 영화는 올드보이였어요. 친구가 기생충 감독의 다른 작품이라며 추천해줬거든요. 이 영화는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충격적이면서도 매혹적이었죠. 오대수의 복수극을 보며 제 가슴도 함께 아파왔어요. 특히 마지막 반전은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았죠.
괴물은 제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준 영화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괴수 영화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볼수록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들이 와닿더라고요. 영화 속 괴물은 단순한 괴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사회의 무관심, 정부의 무능, 그리고 외세에 대한 맹목적인 의존을 상징하는 것 같았죠. 특히 미군이 에이전트 옐로우를 한강에 붓는 장면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욱 충격이었죠. 하지만 이 영화의 진정한 힘은 가족애를 그리는 방식에 있었어요. 괴물에게 잡혀간 해설을 구하기 위해 온 가족이 힘을 모으는 모습, 특히 강두와 남주의 희생은 제 눈시울을 붉히게 했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가슴 아프게 느껴졌어요. 이 영화를 통해 저는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었어요. 재난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이기심과 연대감,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가족애. 이 모든 것들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괴물은 제게 영화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표면적인 내용 너머에 숨겨진 의미들을 찾아내는 즐거움을 알게 해준 영화랍니다. 이후로 저는 모든 영화를 더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었죠. 살인의 추억은 제게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을 안겨준 영화였어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이 더욱 소름 돋게 만들었죠. 이 영화는 단순한 스릴러를 넘어서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1980년대 한국의 모습, 특히 권위주의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회 분위기가 생생하게 전달되더라고요. 송강호와 김상경이 연기한 형사들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의 거친 수사 방식은 충격적이면서도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 같았죠. 특히 송강호의 연기는 정말 압권이었어요. 그의 눈빛만으로도 캐릭터의 복잡한 내면이 전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범인을 끝내 잡지 못한다는 결말이었어요. 헐리우드 영화에 익숙했던 저로서는 이런 결말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허무한 결말이 오히려 영화의 깊이를 더해주는 것 같았어요. 현실의 불완전함, 정의 실현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영화가 끝난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에서는 영화의 장면들과 함께 수많은 질문들이 맴돌았죠. 왜 범인을 잡지 못했을까? 그 시대의 수사 기술의 한계 때문일까? 아니면 사회 시스템의 문제 때문일까? 그리고 지금은 어떨까? 이 영화를 통해 저는 한국 현대사의 한 단면을 들여다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또한 범죄, 정의, 그리고 사회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죠. 살인의 추억은 제게 한국 영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작품이에요. 이 영화를 계기로 저는 한국의 근현대사에 대해 더 공부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영화에 담긴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예요. 계급 문제, 권력 구조, 가족관계 등 복잡한 주제들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한국 영화를 보면서 제 시야도 넓어졌어요.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출퇴근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에서, 뉴스에서 보도되는 사건들에서, 제가 일하는 회사의 구조에서, 어디에서나 영화 속 이야기들이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 영화를 통해 시작된 제 여정은 곧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발전했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흥미진진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영화에 나오는 음식들이 궁금해졌어요. 기생충의 짜파구리, 올드보이의 산낙지. 그래서 한인타운에 있는 한국 식당들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김치찌개의 매콤한 맛에 푹 빠져 직접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유튜브로 레시피를 보며 실패를 거듭한 끝에 이제는 꽤 맛있는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러다 문득 한국어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영화 속 대사들의 뉘앙스를 더 잘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어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게 또 재미있는 거예요. 한글의 과학적인 구조에 매료되어 한글 창제의 역사까지 파고들었죠. 한국 영화에 푹 빠져 지내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뭘까? 회계사로서의 제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더 이상 저를 설레게 하지 않았거든요. 반면에 영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눈이 반짝이고 가슴이 뛰는 걸 느꼈죠. 그래서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회계사를 그만두고
영화를 공부하기로 한 거죠. 주변에서는 만류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왜 버리냐,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등등.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의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아요. 저도 정말 많이 고민했답니다. 회계사로서의 제 삶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어요. 안정적인 수입, 존경받는 직업,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셨죠.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할 때마다 제 눈에는 열정이 사라져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죠. 한국 영화에 빠져들면서 이 고민은 더 깊어졌어요. 퇴근 후 영화를 보며 느끼는 그 설렘과 감동.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인 걱정도 많았어요. 나이도 있는데 새 출발을 해도 될까?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친구들과 상담도 하고 커리어 컨설턴트도 만나봤죠. 심지어 점집에도 가봤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80살이 됐을 때 지금의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까? 그 순간 답이 명확해졌어요. 저는 제 열정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던 날 무섭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후련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숨 쉬지 않다가 드디어 크게 숨을 쉰 것 같았죠.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고 저축해둔 돈으로 학비를 마련해야 했죠. 때로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한국 영화 대사를 떠올렸어요. 살아있는 것은 흐르는 것이다. 괴물의 대사죠. 저도 흐르는 강물처럼 제 길을 가기로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확신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설렘과 기대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해요. 대학원 입학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입학 시험을 준비했죠. 그 과정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에세이를 써냈고 운 좋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 입학할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영화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 영화를 주제로 연구하고 있죠. 봉준호, 박찬욱, 이창동 감독의 작품들을 분석하고 한국 영화사에 대해 공부하는 게 제 일상이 되었어요. 가끔은 힘들 때도 있지만 매일매일이 새롭고 흥미진진해요. 최근에는 한국의 단편영화 페스티벌에 참가해서 직접 영화를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서툴렀지만 그 과정에서 느낀 짜릿함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제 꿈은 언젠가 한국에 가서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3년 전 평범한 회계사였던 제가 이제는 열정적인 영화 연구자이자 예비 감독이 되었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한국 영화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저에게 한국 영화가 그랬듯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걸 발견하는 순간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그 용기가 여러분을 놀라운 곳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최근에 저는 한국에서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어요. 제가 만든 단편 영화가 학생 섹션에 선정된 거죠.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두근거려요. 이번 영화제를 통해 한국의 영화인들을 만나고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감독님들의 강연도 들을 수 있대요. 봉준호 감독님을 직접 뵐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잠을 이루기 힘들 정도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한 한국 영화사에서 제 영화에 관심을 보이셨대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장편 영화 제작의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고 해요. 꿈만 같아요. 이렇게 제 삶은 계속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3년 전 우연히 본 한 편의 영화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모든 영화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작품이 이 먼 나라의 한 평범한 회계사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영화를 만들어주세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작품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늘 아름다운 장면들만 가득하기를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은
미국에서 영화 감독을 준비하는 에밀리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에밀리는 시카고에서 회계사로 일하다가 우연히 본 한국 영화에 감동받아 회계사를 그만두고 영화를 공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직업을 포기하고 영화 감독의 꿈을 키워가는 에밀리 씨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에밀리 씨에게 감사드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시청자님들과 구독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동포켓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